부동산 변칙 증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세청뿐만 아니라 이 정부 정책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증세라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정책 자체가 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4월 달 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일단 적용이 되면서 바로 지금 1월 달부터 이 공시지가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지금 현재 책정이 돼서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재산세, 결국은 보유세가 올라간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직접 이제 실행까지 들어가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실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래 관계에서만 생기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이 자녀가 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부분이 되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투기 지역이라든가 이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변칙 증여를 통해서 그래서 최근 이제 국세청이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잡아서 지금 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 국세청에서 이 적발한 사례들을 어떻게 또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그걸 피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자, 이 증여라고 하는 부분 실제는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컨셉이었는데 수익은 수익 그대로 놔두면서 이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통해서 자산을 그대로 이제 좀 이 대물림을 하는 그런 컨셉이신데 자, 증여 방식 자체가 올바른 세금을 내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 변칙 증여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 근데 이게 좀 이 탈세 기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탈세 행위를 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이 집중 대상되는 지역에 이 집중 조사를 지금 현재 또 하고 있는 과정이라 자, 첫 번째 일단 사례를 한번 놓고 보면은요. 자, 이 부모가 각각 딸에게 강남과 송파에 있는 각각 아파트를 이 별도로 취득하는 취득 금액과 전세 자금 및 부동산 거래 비용을 우회. 근데 부모님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님이 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증여를 하신 게 아니라 이 남편과 부인 간의 이제 우회 증여를 통해서 남편도 증여를 하고 이 어머니도 증여를 하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간 금액이 그래도 그나마 크진 않아서 증여 금액이 크진 않았지만 일단 증여세 탄로를 했는데 실제 국세청에서 약 한 몇백만 원 정도를 이제 추징을 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이런 우회 증여라든가 취득자금 증여 그리고 아파트나 중개사 이런 비용까지도 이 증여를 하시게 되면 다 증여세가 어쨌든 적용이 된다라는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회사의 이제 기업 대표 사장이 되겠는데 아들에게 이 토지 수십 필지의 여러 토지를 매수를 할 때 이 취득자금과 금융 대출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자 비용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전부 증여를 해줬는데 여기도 또 증여세가 탄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수십 필지지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단위의 금액이 아니고요. 자, 여기도 지금 거의 한 몇십억 단위의 이런 토지를 매수할 때 자, 현금 증여를 하고 대출금 이자까지 금융비용까지 대출 대납을 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들한테 증여되는 것이 단순한 현금 증여만 하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몇억 원이 이제 추징이 된 케이스입니다. 자, 보통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을 기업에 취직을 시켜서 보통 기업 사주 개념으로 보통은 운영을 하시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 자, 아버지가요,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아들이 이제 2명입니다. 자, 2명인데, 자, 중간에 이 직접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부분은 이 직접 증여가 되기 때문에 우회해서 중간에 이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되는데 바로 이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우회, 증여를 좀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아버지와 이 부자 간의 이런 개념은 이 존속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바로 직거래식으로 해서 증여가 처리가 되는데 이 중간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바로 이 작은아버지 같은 케이스들은 실제 현금이 됐던 이 증여 기준이 아니라 이 거래 기준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했는데 이게 결국은
아버지가 작은아버지한테 결국은 자금을 줘서 이렇게 간 것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 증여세 탈루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서초구와 이 서초구에 있는 2개 아파트를 매수를 할 때 이 취득 자금을 전체적으로 증여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증여세가 몇억 원이 이제 추징이 됐다라는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제 사례 뭐 네 번째 케이스를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 아버지가 두 딸한테 공동으로 된 바로 이 소유 상가를 매수를 할 때 결국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딸과 딸이 지분을 같이 투자를 해서 결국은 여기는 투자는 잘 하셨는데 투자를 하면서 지분 이상으로 임대에 대한 부분을 과다 지급을 해서 결국은 담보대출금이라든가 이자 비용을 증여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증여세가 한 몇억 원 정도 추징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지금 오늘 이제 이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요, 실제 이런 케이스들을 좀 많이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신데 실제 이거는 변칙적 증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도요. 합법적으로 또 증여하면서 세금도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방송 관계상 다 세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니까 한번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 한번 오셔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 때 뭐 가까이에 있는 세무사를 또 통해서 한번 상담을 좀 진행하시면 가능하면 이 범법하는 그 탈루를 하지 말고도요. 합법적으로 좀 투자하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자, 이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절세를 하는 방안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